저 먼저 소개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는 당근이라고 하는 회사에 원래 당근 마켓이었죠. 예, 당근 마켓에 이제 한 30명 정도 규모일 때 이제 HR 매니저로 첫 번째로 입사를 했던 멤버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400여 명 될 때까지 당근의 문화를 좀 고민해 오고 제도를 기획하고 정책들을 실행해 온 정상호라고 합니다. 사내에서는 루크라고 불리고 있어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멤버라고 하니까 막 대단한 사람 같은데 사실 속았어요. 그 이제 합격 이메일이 왔을 거잖아요. 굉장히 작을 때 이제 그때는 대표였던 게리가 이제 직접 보내줬었는데 거기에 밑에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당근마켓 인사팀 드림. 당연히 인사팀이 있는 줄 알았죠. 근데 이제 가보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됐었는데 사실 아는 것도 없었고 좌충우돌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좌충우돌 하면서 겪었던 좀 고민했던 부분들을 오늘 전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10대에서 30대까지 굉장히 다양하다고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IT 쪽에 대한 전반적인 좀 이해를 내가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니즈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좀 내용을 준비를 해봤고요. 하나하나 그러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IT 스타트업이라고 하면 보통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자유로울 것 같고 수평적일 것 같고 젊을 것 같고 애자일하게 일한다는 말도 참 많이 하죠. 그리고 혼란스러울 것 같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저희도 사실 제가 사진을 몇 가지 좀 가지고 와봤는데 이게 당근의 풍경인데 여러 가지를 좀 유추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카페 같은 분위기로 뭔가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것도 보이고 여기 이제 라운지에서 일하고 있는 모습들도 좀 보이죠. 그래서 이쪽에서 개발자분들이 뭐 컨퍼런스를 하실 때도 있어요. 아니면은 뭐 주말에 나와서 여기서 게임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 이제 저 빔 프로젝터를 내리게 되면은 거기에서 여러 가지 강연들이나 이런 것도 좀 진행하실 수 있게 하고 있고 사무실 분위기가 답답하면 이쪽에 나오셔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유복장도 눈에 띄죠. 네, 당연히 복장은 자유롭고요. 그리고 회의실 이름이 여기 살짝 나오는데 모퉁이 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이제 회의실 이름들을 저희는 동네를 조금 따서 짓게 됐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창작촌의 뭐 주민센터에서 보자. 아니면 해안길의 오락실에서 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소통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구성원들의 모든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문화의 날이에요. 그래서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이제 팀원들끼리 같이 나가서 여러 가지 문화 활동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뭐 다이빙을 하러 가시는 분들도 있고 캠핑 하러 가시는 분들도 있고 일일 클래스 듣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또 여기 지금 슬랙 저희가 쓰고 있는 툴인데 자유롭게 출퇴근이 11시까지만 오시면 가능하고 따로 승인이나 보고가 없는 자율휴가를 운영하고 있고요. 점심 식비에 대해서도 별도의 한도를 두지 않고 법인카드로 먹고 있어요. 자, 제가 여러 가지를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이걸 병렬적으로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사실 뭐 핵심은 아니고요. 제가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려볼 거예요. 왜 그러는 걸까?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조금 퍼주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회사에서 좀 너무 착한 거 아닌가 회사가? 이 기업의 창립자들이 너무 착해서 그런 걸까? 이런 이제 의문점이 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IT 업들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렇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는 걸까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부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요새 커피 창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치킨집을 창업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창업이라고 불리는 IT 스타트업 쪽에 스타트업을 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또 있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차이는 뭐라고 좀 생각하세요? 네, 말씀해 주세요. 장소의 구애를 덜 받을 것 같다. 네, 정답입니다. 네, 정답이고요. 네, 사실 정답은 많아요.
네, 정답은 많은데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성장 그래프가 다르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 파란색 그래프가 리니어란 성장, 즉 선형적인 성장을 한다는 의미인데, 치킨집이나 이제 커피집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24시간 풀 가동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팔 수 있는 한계가 명확하게 있겠죠. 근데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한계가 지정되어 있지 않고 넌 리니어란 성장, 즉 비선형성을 띠는 성장 그래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 이제 차이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스타트업들, IT업들은 고민이 여기에 있을 거예요. 이 그래프의 기울기를 어떻게 하면 더 가파르게, 더 빠르고 더 급격하게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고민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초반에 이제 들어갔을 때 연봉 협상을 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저는 이제 시장가도 잘 모르고 그래서 대표분들한테 주로 의견을 많이 구하고 했었는데, 예를 들면은 어떤 분이 이분은 6천만 원이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시면 저는 5,500만 원 정도로 협상을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500만 원을 아끼는 게 회사한테 더 좋은 거고, 저는 피플팀, HR 소속이니까 인건비를 절감하는 게 나의 어떤 역할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근데 그때 공동대표였던 게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루크, 그 500만 원 아끼는 것도 좋은데 이 사람한테 500만 원이나 1,000만 원 더 들여서 이분이 몇 억의 가치를 해주시면 더 좋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머리를 한 대 콱 맞는 느낌이었어요. 대기업은 성숙한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성숙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파이가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만약 10조의 매출을 내는 대기업이 있다라고 하면 내년도 성장이 12조나 뭐 많으면 15조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파이를 갖고 있는데, 스타트업이나 IT업들은 파이가 없는 상태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파이를 이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둘의 차이가 뭘 불러내냐?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파이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파이를 어떻게 나눌 거냐, 그리고 어떻게 얼마나 나눌 거냐라고 하는 것들이 인사 정책이나 문화의 가장 기본에 자리 잡기 시작해요. 근데 IT업들 같은 경우에는 파이 자체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임팩트 있는 파이를 만들어내지, 얼마나 이걸 빠르게 만들게 바꾸지? 라고 하는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임팩트 있는 파일을 만드는 거는 결국에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투자를 하는 형태로 많이 IT업들의 모습들이 발견되는 거예요. 자유로운 분위기를 사람들이 좋아하고, 뛰어난 사람들이 이런 걸 좋아하네, 이런 환경에서 일에 몰입할 수 있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런 분위기를 전반적으로 띠게 되는 게 구조적인 특성 때문이다. 기업의 창립자들이 착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성장 전략의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근도 이런 분위기를 띠고 있는 거고, 가장 조직 문화의 핵심적인 질문 중에 하나는 뛰어난 동료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이 질문을 굉장히 깊이 있게 고민했던 게 당근의 조직 문화를 이루는 기반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요 관련된 내용을 4가지 키워드를 준비를 해왔는데, 지금 4가지 키워드를 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를 조금 집중력 있게 설명하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부터 4가지를 좀 보여드릴 테니까 조금 이따 손 들어달라라고 하면은 손 들어주세요. 저 이거 듣고 싶어요 하면 가장 많은 거를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뛰어난 동료예요. 우리는 나보다 뛰어난 동료를 채용해요 라고 하는 게 부제고요. 네, 두 번째는 공개와 공유. 우리는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수준의 투명성을 추구해요 라고 하는 게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는 자율과 책임. 우리는 모두 메이커예요 라고 하는 게 부제고요. 마지막은 신뢰와 충돌.
우리의 마음에는 신뢰 온도가 있어요 라고 하는 네 번째 키워드가 있어요. 자, 다시 첫 번째로 가볼게요. 그러면 이 중에 어떤 거를 할지, 자, 나는 뛰어난 동료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 공개와 공유가 좋겠다. 좋습니다. 자율과 책임이 좋겠다. 자율과 책임이 조금 많네요. 네, 다음 마지막으로 신뢰와 충돌이 좋겠다. 오, 신뢰와 충돌도 꽤 많네요. 고민이 되는데, 네, 자율과 책임을 제가 일단은 설명을 해보고 시간이 남으면 신뢰와 충돌까지 같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 문화 키워드 중에 되게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아요. 자율과 책임인데 메이커라고 하는 용어가 붙어 있잖아요. 메이커라고 하는 직군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이게 개발자와 PM과 디자이너를 일컫는 이야기예요. 목적 조직이라고 해서 어떠한 서비스나 제품을 A to Z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메이커라고 불려요. 근데 원래 메이커 직군의 핵심적인 그 직군은 개발자였어요. 여기 개발자이신 분들도 꽤 계신 것 같은데 오로지 개발자만이 A to Z까지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그동안 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한 명의 개발자가 와서 갑자기 이 기업을 몇 배, 몇십 배 혹은 몇백 배까지 키울 수 있는 존재가 갑자기 나타난 게 개발자라고 하는 직군의 등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직군의 특성을 여러 가지를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되는데 개발자분들이 좋아하는 환경의 특성이 자율과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요. 아마 지금 개발자분들 중에서 제가 한번 그 특성을 맞춰보려고 하는데 일단 보고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쓸데없는 장표 만드는 거 싫어하고 누구한테 허락 구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내가 만들고 싶을 때 만들고 싶고 코딩하고 싶을 때 코딩하고 밤새워서 하면 다음날 그냥 쉬고 싶어요. 밥 같은 것도 그냥 알아서 좀 갖다 주거나 내가 편하게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동료들이나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는 솔직하게 그냥 터놓고 코딩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직급과 직책과 나이에 상관없이. 그리고 또 하나가 아무리 가난해도 장비는 좋아야 돼요. 요 특징이 어떻게 보면 그 개발자분들이 가장 일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지금 개발자가 아닌 분들도 지금 여러 가지 특성을 들어봤을 텐데 어떠세요? 이런 문화에서 일한다라고 하면은 좋을 것 같지 않으세요? 저도 좋아요. 네, 저도 보고하고 이런 것보다는 개발자들이 일하는 방식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메이커라고 하는 본래 개발자의 DNA라고 하는 부분을 전반적으로 모든 우리 구성원들한테 확대시키자. 그래서 우리는 모두 메이커라고 부르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자율과 책임 부제가 우리는 모두 메이커예요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메이커라고 하는 의미는 저의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피플팀이다 보니까 저의 사용자는 저의 구성원들과 그리고 저의 경영진들이겠죠. 그러면 이분들을 위한 어떻게 보면 제품을 나는 런칭한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개발자처럼 사용자를 위해서 빠르게 제품을 내보고 피드백도 받아보고 하는 형태로 일을 하는 문화를 갖춰가는 게 자율과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사실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복장이 자율이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자율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규칙 없이 회사가 자율로 돌아가냐라고 하는 부분일 것 같은데 우리가 옷을 자유롭게 입고 오세요라고 해도 아무도 벗고 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사실은 상식적인 선에서 어른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규칙이 없어도 돌아가는데 규칙을 만드는 순간 뭔가 우리는 구성원들을 애처럼 다루는 느낌이 생기는 거죠. 이런 걸 스스로 판단하지 못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자꾸 제약을 두게
되는 거예요. 뭐 이런 것도 있겠죠. 임원 대기업에서 보면은 임원분이 신입사원한테 휴가에 대해서 너 좀 휴가 가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면은 배려가 되는데 신입사원이 임원한테 휴가 좀 가셔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는 안 하잖아요. 왜 그럴까? 왜 그게 웃음거리가 될까? 임원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라는 전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신입사원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20살 넘었고 많은 사회 경험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를 최소화의 규칙으로 회사를 운영해 나가자. 그래서 규칙이 아닌 문화로, 시스템이 아닌 사람으로 움직이는 회사를 만들자. 그때 메이커를 위한 회사가 될 수 있고 일을 정말 좋아하는 분들, 정말 즐겁게 일할 사람들이 당근을 찾지 않으실까라고 하는 게 요 자율과 책임이라고 하는 키워드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네. 다른 키워드도 궁금하죠? 근데 제가 시간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저희 딱 여기 오른쪽 살짝 왼쪽 돌아보시면은 저희 당근 부스가 있거든요. 네. 저쪽에 찾아오시면은 같이 또 얘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혹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손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앞쪽에 초록색 옷 입으신 분 마이크 전달해 주시면 제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네 가지 주제 선택해서 강연을 들을 거라고 사실 생각 못했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다 듣고 싶다 하셨을 건데 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옵니다.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 몇 주 전에 당근 iOS 개발자분이 강연하시는 거 듣고 당근에 입사를 하고 싶어서 어제 당근 부스에 갔다가 그 지원을 하려면은 인턴십을 통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 인턴십을 열게 된 계기가 궁금하고 혹시 그 인턴십을 종료하면은 학생분들은 학업으로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입사하시는 분도 계신다고 하는데 혹시 동등한 기회를 주시려고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요 키워드랑 관련이 있는 질문인 것 같아서요. 이걸 띄워놓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질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당근에 또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저희가 인턴십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 저희 MAU라고 하는 그 한 달에 이 앱을 사용하는 사용자 수가 보통은 IT 업들의 이제 성과와도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1,800만 MAU를 가지고 있지만 직원 수가 400명 정도라서 사실 MAU 대비 직원 수가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소수의 인원을 유지하려고 했었던 게 한 가지 전략이 있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100의 일이 있다라고 하면은 100명을 보통 기업은 뽑는데 그러면 한 명이 1의 1만 담당하면 되겠죠. 1의 1을 넘어서도 안 돼요. 딱 내가 할 일만 하고 퇴근하면 되는 느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일을 되게 재밌게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많이 해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 나한테 많은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사람들은 여기를 안 오게 될 거예요. 근데 100의 일이 있는데 10명밖에 안 뽑으면 한 명이 가령 10을 해주면 다 같이 박수 쳐요. 너무 다행인 거죠. 그래서 100을 다 못 하더라도 우리가 50만 하더라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10명이 팀워크와 이 10명의 밀도가 엄청난 어벤져스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채용바를 굉장히 높였어요. 저희가 나보다 뛰어난 동료를 채용한다라고 하는데 1, 2, 3, 4, 5점을 면접 평가라고 했을 때 보통 고민하는 게 이제 4, 5점이 합격이라고 해볼게요. 3점이 애매하다. 그러면 이 사람이 3점인가? 4점인가? 이게 되게 헷갈려요. 고민되기도 하고 저도 면접을 하다 보면 되게 고민되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때 굉장히 직관적으로 쓸 수 있는 게 나보다 뛰어난가라고 하는 기준인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정규직으로 입사하시더라도 수습평가를 받게 되고 3개월 동안 그 보통은 수습평가라고 하면 그냥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채로 이제 지나가는 경우가 있지만 저희는 실제 일을 해보고 이분이
이분 입장에서도 당근과 안 맞으실 수도 있는 거고 회사 입장에서도 이분이 안 맞는다라고 판단되면 우리는 이 문화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수습 불합격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신입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했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인턴십을 운영했었어요. 인턴십을 운영하다 보면 이 사람이 실제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저희가 많이 서로 판단해 볼 수 있고 인턴분 입장에서도 이 회사가 아씨 나는 여기 아니겠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들어오시게 되면은 정규직 전환형이라고 했을 때는 평가를 1회 받게 되고요.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컬처핏 면접을 거쳐서 정규직 전환이 되는 경우가 있고 만약 평가 결과가 좋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제 인턴십이 끝나게 되는 형태로 운영이 되는 중입니다. 답변이 됐을까요? 네, 친절한 답변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당근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요. 우리 정상호 네, 제가 직함을 갑자기 까먹었죠. 정상호 매니저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